대한민국 주식시장 폭파시켜야 됩니다. 이거 통과되면. 그런 법이라고요. 금투세가. 좀 정신 좀 차리라고. 나는 돈 얼마 안 돼가고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내겠네 하는 민주당 찍는 정신병자들아, 정신 좀 차리라고 진짜. 금투세 얘기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자기 올린 겁니다.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022년 11월 국회를 통과해서 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금융투자소득세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해서 손익통산이 가능하다.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에 남은 순이익을 과세합니다. 하는데 손실 통산하는 걸 우리는 5년밖에 안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좋은 것처럼 써놨네요. 아, 그러니까요. 그게 장점은 뭐 개뿔이 장점이야. 프랑스만 지금 10년이고요. 네. 다른 모든 나라는 다 무기한이에요. 무제한 해준다고. 우리만 5년이라고. 기본 공제가 상장 주식은 1,000만 원이고요. 그 외에 금투소득인 2그룹은 연 250만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해외 주식. 그 다음에 채권이 그래요. 여러분도 CMA 하시잖아요. 네. 그 250이에요. CMA의 이자요? 예. 아, 그게 채권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예. 오. 그러니까 채권형 펀드 뭐 들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여기 해당된다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착각하시는데 5천만 원 딱 계산해갖고 5천만 원 넘어가는 것만 과세하고 5천만 원 아니면 나는 과세 안 되니까 해당 없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고 일단 세금을 때리고 5천만 원 안 넘은 거는 내가 신고해갖고 돌려받아야 된다고. 그럼 모든 수익에 세금을 예, 매긴다고요? 예, 예, 그건 예.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증권사에서 친절하게 주식 팔았는데 그게 아직 5천만 원 됐으니까 이거는 세금 안 떼고 5천만 원 넘어가면은 계산해서 떼고 이게 아니고 일단 다 떼고 네가 소명하면 돌려받는다고. 아,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 소명 안 하면 안 돌려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이게 개판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 이게 원천징수하고 금투세 같이 가면 안 되는데 지금 같이 가는 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미친 법이라고. 이거는 누가 봐도 미친 법이라고.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으로 달라진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금융투자 상품의 과세 대상이 확대 및 재분류됩니다. 해서 비과세 소득이 금융투자 소득이 된다. 소액주주가 상장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면 양도차익에 과세되지 않았던 종전과는 달리 2025년부터 금융투자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것도 아마 잠깐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지금 주식 갖고 있어요. 에코프로비엠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익이 뭐 1억 정도 나 있어요. 24년에 사서. 25년 돼갖고 더 벌어갖고 2억이 됐다 손 치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25년부터 벌기 시작한 1억에 대해서만 세금 물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아닙니다. 당신이 산 원금부터 생각해서 내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익이 나 있는 거는 연말 가기 전에 한번 다 팔아야 된다는 거. 미쳤다니까 미친 새끼들이. 지금 비상대책회의 해야 됩니다. 비상대책 해야 됩니다. 우리 방송국들도. 그렇다니까. 아니, 왜냐하면 지금 비자발적으로 예. 이번 정권이 아니라 지난 정권에 이제 결정된 거지만 비자발적으로 한국에 있는 주식 다 팔아라라고 예고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일단 팔고 이익 나 있는 거 일단 팔아야 돼요. 이익 나 있는 것도 팔아야 된다고. 아, 손해면 괜찮고. 네, 손해는 네. 괜찮지. 손해 나 있는 건 괜찮지. 이익 나 있는 거 일단 팔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예. 6월부터 적용이거든요. 예. 이거 제가 아까 방송에서 했었는데 예. 그 영향력이 지금 주식시장에 6월 전부터 이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이제 미리 선반영하니까. 예. 아, 미쳤다니까, 진짜. 그거 왜 이러는 거야, 정말. 아니 요즘 개인들이 많이 사거든요 주식을. 예. 근데 코스닥은 거래대금이 뚝 떨어졌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네. 배당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바뀌는 겁니다. 종전에는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에 포함되었던 파생결합증권의 이익, ELS, DLS, ETN 같은 거. 이거는 250이에요. 여러분들 이 ELS도 많이 하잖아요. 그건 250이라고 5천이 아니고 등과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그러니까 이게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의 이익이 대부분 금융투자소득으로 재분류돼서 배당소득세가 아닌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게 사모펀드의 이익에 부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네. 없는 세금이 생기는 거고 사모펀드는 자기는 세금만 원래 많이 내니까 최고세율 49.5에서 22%나 혹은 27.5%로 감세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라고요. 이래서 민주당이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사모펀드들 세금 줄여주려고.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세액계산 및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분류과세가 되는 거예요. 세법상에 종합소득이 있고요. 분리소득이 있고 분류소득이 있습니다. 요거는 분류소득에 해당되는 거예요. 분류소득과세 체계는 결정적으로 이제 돈 많은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사모펀드한테 유리하게 해준다고 이게.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자, 배당 등의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과는 별도로 소득세가 계산된다.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서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 의무가 종결되더라도 금융투자소득이 있으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웬만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말정산해서 다 끝이잖아요. 별도로 5월 달에 개인소득 이제 그 종합소득 신고를 이제 그런 사람들 아니면 일반 직장 다니는 사람 안 한단 말입니다. 하려면 귀찮거든요. 세무사 써야 되거든요. 그 세무사 쓰시죠. 네네네. 예. 세무사 고용해갖고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 딸랑 1,000만 원 주식 투자하면 나중에 그거 해갖고 돈 벌어갖고 5천만 원 못 벌어갖고 세금 내고 세무사 예, 이제 수수료 수임료 돌려받으려면 세무사 내가 고용해갖고 세무신고해서 돌려받아야 된다고. 1,000만 원 갖고 그럼 주식하고 싶겠냐고. 그냥 코인하고 말지. 코인 해야 된다고. 여러분 코인 공부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이거 안 없어지면 제가 코인 하라고 떠미는 법이라니까. 이거는 진짜. 아이고 왜 주식하고 있냐고. 아니 나는 투자 금액이 거기서 난 5천만 안 되니까 상관없는 게 아니고 새끼야. 네 돈 돌려받으면 5월달에 세무사 고용해갖고 신고해서 돌려받아야 된다고 이 새끼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아이 그 증권방송 다 때려치우고 코인 방송 다 바꿔야 돼. 대한민국 주식시장 폭파시켜야 됩니다. 이거 통과되면. 아니 폭파시키자는 거잖아요 지금. 폭파시키자는 거라니까. 지금 이거는 미쳤다고 정말. 그 다음에 금융회사의 원천징수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4년 말까지는 원천징수가 없었는데 네. 예, 원천징수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고요. 주식을 하시려면 법인을 만드세요. 예, 그 법인 만드셔야 돼요.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세를 내면 금투자 안 내도 되니까 예. 법인을 만드세요. 주식 투자 꼭 하고 싶으시면 나처럼 세무사 고용하고. 세무사 고용하고 예. 예. 사모펀드의 펀드를 통해서 수익금 나눈 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잖아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져갖고 분류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고요. 49.5%에다가 22%나 27.5% 내는 형태로 절반을 깎아주는 거고요. 사모펀드는. 근로소득자는 그동안 안 하고 있었던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된다. 당신이 주식 한다는 그 죄 때문에. 사모펀드가 더 큰 손인데 거기 세금 깎아주면은 예.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사모펀드 애들을 로비해갖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움직여서 지금 통과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통과되면 세금이 준다고. 세금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예. 혹은 투자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금투세가 생기면은 아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예. 사모펀드 애들이 세금을 줄여준다고. 얘들 세금 덜 내게 된다고. 그러니까 세수가 줄어든다고요. 우리 세수가 전체 줄어든. 세수가. 예. 네. 어차피 통과시키면 시장 작살 날 거라 갖고 내 세금도 없어. 어차피 다 마이너스야. 사모펀드 애들은 쇼치니까 돈 벌겠죠. 사모펀드 롱숏이니까. 걔들은 50% 폭락하면 50%만큼 왕창 벌어갖고 옛날에 49.5% 세금 내던 거 22%만 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괜히 그래서 김모 의원이 코인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지 이게 좀 정확하게 또 이해가 됩니다. 종합과세라는 뭐냐 하면은 이제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을 모두 합쳐갖고 소득세를 누진과세하는 거예요. 소득이 높은 사람들한테 세율을 더 많이 불리는 과표가 1,200만 원 이하면 6%,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이제 4,600만 원 이하나 네. 8,800만 원 이하 구간 15나 24% 정도. 네네네. 연봉 2, 3억 받으면 한 35% 구간 정도 보통 그렇게 내는데 10억 초과 되는 분들은 45% 내잖아요. 이거 내는 사람이 사모펀드 돈 많이 태워두신 분들이 45% 세금 낸단 말입니다. 여기에 10% 지방세가 붙거든요. 네. 그래서 49.5%를 그동안 사모펀드에서 돈을 많이 벌어도 49.5% 절반을 내니까 그게 배가 아파서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걸 만들어서 나도 니들하고 같이 22%만 내자. 그런 법이라고요. 금투세가. 좀 정신 좀 차리라고. 나는 돈 얼마 안 돼갖고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내겠네 하는 민주당 찍는 정신병자들아 정신 좀 차리라고 진짜.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인간들아. 그러니까 그 민주당 내부에 얼마나 사모펀드 쪽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많이 받았는지 네. 그 정치 자금을 받은 의원들이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에 달려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가서 좀 데모도 좀 하고 해요. 좀 민주당 찍었으면. 그 금투세 폐지 광화문으로 1,700만이 쏟아져 나가야 합니다. 나가면은 나가실 생각 있으세요? 아 나가줘. 내가 마이크 잡을게. 내가 마이크 잡고 내가 쌍욕 할게. 내가. 저도 가겠습니다.
분리과세는 이제 타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대상 소득이 발생할 때 건별로 단일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함으로써 해당 소득자는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과세 방식입니다.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세금 부과 방식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 이런 분리과세로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모든 개인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이 세율 따라서 세금 내는 그런 구조고요. 미국 등 선진국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면은 탈세하고 이런 인간들이 많이 생길까봐 세금 내는 거를 이제 분리과세 방식으로 해서 월급 받을 때 다 세금 떼고 받잖아요. 나중에 이제 더 많이 뗐던 거를 연말에 연말정산해서 이제 돌려받는 보통 그런 구조로 돼 있고 개인들은 이제 신고할 필요가 없는 이제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적금 만기되어서 해지할 때 이자에 대해서 15.4%를 분리과세하고 배당금 받을 때 15.4%를 분리하고 지급하는 것이 이제 분리과세인데 이 중에 이제 이자, 배당 두 개를 합쳐갖고 연간 2천만 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합쳐서 이 세율에 얹어서 되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고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 보험료도 올라가고 의료보험료도 올라가고 이제 국민연금도 더 내야 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2천만 원 밑으로 맞추려고 막 노력하고 하시는 뭐 그런 거잖아요. 분류과세는 뭐냐 하면은 분리과세와는 다르게 금액이 얼마가 되었던 근로, 사업, 기타, 이자, 배당소득, 연금소득과 합쳐서 그러니까 이 종합소득 여기에 합치지 않고 따로 빼서 분류해서 그거는 별도 세율을 적용해갖고 세금 물리겠다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은 퇴직소득, 양도소득, 살림소득에 대해서는 분류과세를 적용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퇴직금은 내가 한 번에 왕창 받잖아요. 이제 30년 동안 근무했다가 퇴직금 받으면 한 10억 받는데 그 10억에 대해서 49.5% 때리면 너무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하게 세금 내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분류과세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것도 집을 팔아갖고 이번에 한 10억 벌었는데 그 10억 벌은 것 때문에 45% 때리면 너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금액들이 크니까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별도로 분류과세에 의해서 세금을 내는 이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분류과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뭐냐? 이 금투세라는 건 뭐냐? 서민증세, 부자감세가 바로 금투세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서민들이 똘똘 뭉쳐갖고 부자들만 세금을 깎아주는 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이 금투세는 힘을 모아서 반드시 저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소리를 합쳐야 됩니다. 이건 진짜 이렇게 부도덕한 법이 없어요. 이거는 진짜 이런 부도덕한 세법은 없습니다.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그거를 서민들 이 세금 더 내갖고 메꾸겠다는 이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개 같은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사모펀드에 의한 사모펀드만을 위한 천하의 악법이 바로 금투세다. 근데 자꾸 금투세 폐지하면 부자 감세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거는 본질을 호도하는 거예요. 전혀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처럼 얘기하는 거라고. 민주당 정치병자들이 문제라고. 정치병자들이 이 구조를 알면 이걸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사모펀드 든 사람 아니면 아무도 찬성 안 해요. 사모펀드 든 사람들이 민주당이 정치자금 주고 그 민주당 애들이 전문가라든지 그 다음에 MBC라든지 3%라든지 이런 거 다 섭외해갖고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이 논리를 만들어갖고 그거를 막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워딩을.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금투세는 사모펀드에 의한 사모펀드를 위한 천하의 악법이다. 서민증세 부자감세가 금투세의 본질이다. 야 그렇게 뒷돈 받아갖고 그래 하면 그 달달하냐 이 새끼들아. 정신 차리라고 진짜. 채권 쪽은 더 심각합니다. 주식보다 이쪽이 더 심각합니다. 금투세 막아야 한다는 채권 개미 하소연해갖고 채권은 두 가지가 있는데 채권에서 이익 나는 거는 이제 그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기간 경과에 따른 이자. 예, 그거는 이제 이자 소득이고요. 네. 금리가 떨어지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서 시세 차익 부분은 금투세로 때린다는 겁니다. 오, 네. 그거는 한도가 250밖에 안 된다고요. 채권은 뭐 1억, 10억 크게도 많이 하잖아요. 주식보다는 안전하니까. 안정투자니까. 네. 그런 분들 세금 덤태기 쓰게 돼 있다고 지금. 채권 개미가 떨고 있다. 금융투자 소득세가 예정대로 내년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중으로 세금을 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 채권 투자 규모는 주식 투자보다 훨씬 적지만 미국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린 이후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한 자본시장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비과세인데 채권은 이자소득세, 양도세를 다 뗀다고 하면 누가 채권에 투자하겠느냐. 가상화폐는 소득에 대한 세금도 없을 뿐만 아니고 거래세도 없어요. 그간 정부는 기회 날 때마다 국민의 노후자금 형성을 위해서 채권 시장을 키운다고 했는데 항상 보면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제 보통 저쿠폰 채권은 표면 금리가 낮아서 액면가 1만 원 밑에서 거래된다. 예를 들어서 표면 금리 1%, 1년 만기 채권은 장내에서 8천원에 샀다고 가정해 보자. 만기 시 원금 1만 원에 이자 1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자본 차익 2천 원 있잖아요. 대해서는 세금이 없고 이자 100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을 냈는데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이 2,000원에 대해서 250만 원 기본 공제한 남은 금액에 대해서 22% 혹은 27.5%를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이자에 대한 세금은 그대로 15.4% 내고. 그 다음에 250만 원 기본 공제해 준다고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내년 5월에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해야 돌려준다는 겁니다. 신고 안 하면 그냥 나라에서 꿀꺽하겠다는 거죠. 채권 전문가들은 채권의 자본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건 역차별이기도 하거니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 다 신청을 해갖고 돌려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주식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주가지수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파지티브 섬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세금 계속 내는데 손실 난 사람 세금 돌려주고 이익 난 사람만 세금을 걷고 해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이제 나라에서 세금을 걷는 형태인데 채권은 액면가 10,000원으로 시작해서 결국 10,000원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벌면 누가 한 놈을 잃게 돼 있어요. 제로섬 게임이니까. 주식과 달리 채권 항상 액면가 10,000원에서 시작해서 10,000원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투자자 간 거래는 제로섬 게임과 같다. 채권 매매로 발생하는 자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더라도 반대로 손실이 생기는 놈이 똑같이 있으니까 상계하면 국고에 들어온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죠? 귀찮게 하려고, 괴롭히려고. 세무사 고용해갖고 세무신고해서 세무사들 월급 더 많이 타게 해주려고. 국민들 골리려고 하는 거라고, 이거는. 안 그렇습니까? 세금이 더 늘어난 것도 없다고요, 이게. 아니, 뭐, 이 천하에 이런 등신 같은 법이 다 있습니까? 아니, 금투세는, 그러니까 서민만 덤티기 쓰는 악랄한 이중과세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내야 된다. 그거 맞는 얘기죠. 그럼 하나만 해야 되잖아요. 증권거래소로 세금을 내든지 주식 양도세를 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는 증권거래세를 지금 내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양도세는 안 내도 된다고. 어차피 우리는 주식거래세도 열심히 내고 있는데 지금 양도세까지 거기다 추가로 더 내라 하는 거잖아. 그것도 사모펀드는 안 내고 우리 보고 서민들만 보고 내라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법이 있습니까? 이런 개 같은 법이 다 있습니까?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같은 선진국은 주식 양도세만 내고 증권거래세는 안 낸단 말입니다. 중국, 대만, 홍콩, 태국, 싱가포르 같은 개발도상국은 증권거래세만 내고 주식 양도세는 안 내요. 근데 우리가 왜 또 양도세까지 추가로 내야 됩니까? 낼 이유가 없잖아요. 아, 왜 이러냐고. 그럼 우리는 이제 증권거래세 다 없애고 신고해서 세금 내는 체계로 다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금투세를 적용해야 사실 맞는 거고. 그런데 체계는 원천징수 체계를 해놓고 금투세를 도입을 하니 이게 우리가 세금 내는 체계하고도 전혀 안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지랄 같은 법을 도대체 왜 만드냐? 사모펀드 줘라고. 사모펀드 생각해 주려고. 사모펀드 돈 처먹은 민주당 개새끼들이 빡빡 우겨갖고 만들었다고요. 홍남기 재경부에서 벼락벼락 반대해갖고 그랬었다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 반대했었다고. 문재인 대통령 반대했는데도 그 이해찬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80석 먹은 거 갖고 막 밀어붙여갖고 통과시킨 게 금투세라고요 이게. 다행히 지금 금투세 폐지의 불꽃이 꺼지지 않았다는 건 되게 다행입니다. 다 내 작품이잖아. 여러분들 진짜 나한테 고맙게 생각했다고. 이 1,700만 개인 투자자들은 다 집에 박순혁 상 하나 올려놓고 아침 저녁으로 절해야 된다고 지금. 내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냈겠냐고 이게. 이만큼 왔겠냐고. 다행히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증권부 기자분들이 이건 빡치 하시는 것 같아 진짜. 예. 그래서 금투세 기사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청원도에서 5만 원 이번에 또 돌파하신 이제 그것도 또 기사가 많이 되고 있고 이러다 한국 시장 다 떠난다. 금투세 폐지 청원 5만. 금투세 폐지하라. 국회청은 5만 명 돌파. 민주당 압승에 곡소리 나는 개미들 막 이런 식으로 주가 하락 막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모펀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는데 네. 야 금투세 부자 감세야 네가 5천만 원 벌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그냥 땡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쉽게 가만히 안 물러나지. 올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좀 폐지시킬 수 있도록 다 같이 좀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